사람들이 어떻게 항상 즐겁냐고 묻는데 나는 늘 즐거운 일을 생각해요. 기분이 좋은 사람은 늘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해내고 사는 게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은 늘 재미없는 일만 생각하죠. 그리고 항상 화가 난 사람은 화가 날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퇴근 후에 집에 가서 당신 왜 이런 곳에 걸레를 두는 거야? 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실 이미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빗자루를 발견했다면 왜 이런 곳에 빗자루를 둬? 하고 화를 냈겠지요.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아마 옛날 일을 끄집어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아니라 늘 어떻게 하면 재밌어질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즐겁게 살 수가 없어요. 또한 안 좋은 일조차도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일로 바꿀 수 있을까 늘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느 날 사이토 씨와 국수 가게에 갔는데 식사를 한 후에 사이토 씨가 얘기했어요. 굉장하네요. 이 국수는 면에서 육수를 뽑았어요. 그 말에 모두들 웃었습니다. 국물에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이토 씨는 화내거나 비아냥 대신에 그걸 유머로 재치 있게 모두를 웃게 만든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지면 결국은 내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건 내가 만드는 것이고 다 내가 창조하는 것인데 내가 뭐하러 기분이 안 좋은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저 기쁨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최고입니다. 저와 동료들은 안 좋은 행동으로 상대의 기분을 망치는 사람들을 달인이라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가령 피할 수 없는 직장 상사라든지 나는 기쁨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도 아주 가끔 의도치 않게 화를 내는 사람 등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하거나 나도 같이 화를 낸다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 진동 주파수. 우리는 늘 기쁨과 사랑의 진동수에 머물러 있어야 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상사가 화를 내거나 할 때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 즉시 달인이네? 심술 부리기의 달인, 깐죽거리기의 달인, 갑자기 화내기의 달인. 오늘도 상사가 소리를 질러대고 이유 없이 트집을 잡으니까 정말 짜증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대신에 좋았어. 오늘은 달인이 어떤 기술을 쓰면 어떻게 피해볼까? 이렇게 살짝 즐겨보는 겁니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그 순간 일어나는 화나 불쾌한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서 즉시 빠져나와서 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무리 상대방이 불쾌하게 만들고 화날 만한 소리를 해도 가볍게 피하면서 온화하고 차분한 기분을 유지하면 당신이 한 단계 더 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만 그 사람한테 사랑을 보내보세요. 원망이나 자책 대신에 나를 사랑으로 채우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보는 겁니다. 물론 압니다. 처음에 이게 얼마나 거부감이 들고 저항감이 드는지.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평소에는 소리를 지르던 상사가 상냥해지기도 하고 일이 잘 풀리는 등 당신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나는 아줌마라서 안 돼. 나도 내일 모레 40이야. 반올림하면 벌써 환갑인데? 혹시 이런 말버릇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게다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라는 말을 자주 하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얼른 그 말버릇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당신의 말버릇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에요. 말을 들은 뇌는 몸에 있는 60조 개의 세포들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벌써 아줌마야.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다니. 이런 말버릇에 세포들이 반응해서 피부와 머리카락 등 몸의 노화를 정말로 빠르게 합니다. 제 스승인 히토리 씨는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머리카락은 염색을 하지도 않았는데 새카맣고 처음 만났을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매년 더 멋있게 회춘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신기해서 사이토 씨에게 물어봤죠. 자신의 나이는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나는 20살이다 하고 뇌에게 말하는 거지요. 사실은 40살이라도 나는 20살 하고 말하면 내 몸과 무의식은 그래? 나는 40쯤 되었나 했더니 20살이구나 하고 여기거든요. 그러면 뇌와 무의식에서도 20살에 어울리는 몸이 되도록 지령을 내립니다. 세포들이 열심히 움직이니 점점 젊어질 수밖에요. 그러니까 입 밖으로 꺼내는 말은 정말 중요해요. 항상 깨달으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당신이 창조하고 있는 것을. 당신 자신조차도 당신이 창조하고 있음을. 어느 날 당신은 카레가 먹고 싶어서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실수로 오므라이스를 주문해버렸죠. 당연히 점원은 오므라이스를 가져다 주었는데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카레가 먹고 싶었는데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누가 봐도 주문을 잘못한 것인데 주문을 잘못해놓고 일이 안 풀린다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원하는 대로 카레를 먹을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당신이 생각한 그대로예요. 그냥 카레 주세요라고 주문하면 됩니다. 식당에서 점원에게 하는 주문은 우리가 우주에게 보내는 주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도 나도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이 우주는 지금까지 계속 단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의 주문을 전부 이루어주고 있으니까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주는 그 주문에 대해서 아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주문도 전부 이루어져요. 다스칼로스가 말했듯이 한번 방사된 사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증폭돼서 되돌아온다고 했지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긍정의 사념은 부정의 사념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당신이 계속 기쁨과 감사의 긍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 모두 정화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항상 기쁨과 감사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매 순간, 매 초,
그렇게 있을 순 없지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곧 하루 종일의 대부분을 기쁨의 상태에 머무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 기분과 감정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나를 화나게 할 수 없고 상처 줄 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루 종일 기쁨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아차, 실수로 부정적인 말을 해버렸네요.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응급처치법이 있습니다. 스스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음을 깨달으면 그 즉시 행복 언어에 반창고를 붙여주는 거예요. 가령, 아, 진짜 최악이네. 가 아니라, 아니야, 운이 좋아.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말을 긍정의 말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전부 다 별로야. 아, 재미없어. 가 아니라, 좋아, 힘이 난다. 이것으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스스로 깨달을 때마다 이렇게 사랑의 반창고를 붙여주면 부정적인 말을 쓰는 횟수가 10번에서 9번, 차차 5번으로, 그리고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비판 대마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정적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 말이 혹시나 부정적인 감정을 사람들한테 주지는 않을지 이런 정도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걱정이에요가 아닌 믿고 있어요. 아이가 걱정이에요. 친구의 일이 걱정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대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이러한 말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토리 씨는 누군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걱정이다, 염려스럽다라고 말하는 건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다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을 믿고 있어요 라고. 당신이라면 괜찮아요. 믿어요. 당신이라면 정말 잘할 거예요. 믿어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든든해진답니다. 그만큼 더 힘을 낼 수 있지요. 여러분은 항상 이 세상이 본인이 창조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않고 걱정을 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한번 바꿔보세요. 그런 걱정과 불신 대신에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보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달라진다니까요? 언젠가 히토리 씨가 제자들과 있을 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업상 무슨 문제가 생긴 듯 했습니다. 하지만 히토리 씨는 곤란해하거나 당황해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냥하게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려주었지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흥미진진해지는데?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사이토 씨의 멋진 모습에 또 한 번 감탄하고 말았지요. 누구든 일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 순간에 기분이 대부분은 심한 압박감으로 짓눌릴 겁니다. 하지만 히토리 씨는 그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빠르게 자신의 기분을 전환시킨 거예요. 기분이 상하고 압박감을 느껴봤자
나만 손해거든요. 어떻게든 기분 좋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그게 정답인 거죠. 칭찬에 관하여 우리는 누군가를 너무나 잘 칭찬해 줍니다. 하지만 어쩐지 칭찬을 받을 때 그걸 잘 수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멋지시네요 하면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별 말씀을요. 동양의 겸손의 문화 때문인지 어쨌든 누가 칭찬을 해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칭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한테 오던 좋은 기운이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세요.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으로 감사하게 받고 그만큼 또 돌려주면 됩니다. 또 하나, 내 기분을 정말 기분 좋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비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금세 당신의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비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는데 내가 기분이 좋아질까요?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3차원 현실에서 깨어나지 못한 나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내 안에 존재하는 참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다른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면 당신까지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이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100명씩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한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1000일 동안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이렇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차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지요. 제가 싫어하던 사람까지 점점 그런 미운 감정이 사라지고 그 사람이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더 신기한 건 이 말을 계속할수록 늘 기분 좋은 상태가 되어서 나도 더욱 상냥해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 넘쳤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빌었는데 정작 제가 행복해진 거예요. 1000일 후 히토리 씨가 말했습니다. 마유미 씨, 얼굴이 좋아졌어요. 운을 부르는 얼굴이 되었네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면 얼굴에도 그 마음이 나타나는 법이랍니다. 이제 마유미 씨는 2번 다시 불행해질 일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난다. 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한방눈처럼 펑펑 쏟아진다.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일들이 꽃빛처럼 온 하늘에서 쏟아진다. 내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 심지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까지 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고 그 사람들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결국은 내가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한테도
너무나 좋은 일들이 하늘에서 한방눈처럼 펑펑 쏟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우주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오로지 현재뿐입니다. 그것이 소망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의 뇌는 지금 나의 어떤 부분이 행복한 거지? 하고 머리를 굴려 생각을 시작하죠. 그러면 그 즉시 내가 행복한 이유를 찾아냅니다. 살 곳이 있으니 행복하다. 매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으니 행복해. 일을 할 수 있어서 또 행복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당신의 뇌가 나는 행복하구나 하고 여기면 다음에는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행복해지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즉, 당신의 잠재의식, 우주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반드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도 잊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고요? 그야 소원을 빌면서 감사 인사까지 하는 사람을 보면 우주도 이를 거절하기 힘들 테니까요. 그렇구나. 네가 행복하다니 나도 기분이 좋아. 그렇게 감사 인사까지 하니 내가 사실 좀 바쁘지만 너에게 먼저 행복을 전해주겠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망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얼마나 구체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소원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식당에서 원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바로 그 음식을 주문해야 합니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우주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정확히 주문만 한다면 우주는 최단거리로 당신을 그 목적지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는 번뜩이는 생각들. 갑자기 저곳에 가봐야지. 갑자기 이 책이 눈에 띄네. 읽어볼까? 이런 식으로 우연을 가장한 힌트를 당신에게 끊임없이 보내줍니다. 그러니 무엇이 순간 번뜩인다면 이를 놓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이 있어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돈이나 지위, 어떤 상태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당신의 행복 상태, 그것이 진정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보통 때도 항상 그 느낌을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소원으로 이르는 길은 훨씬 더 빨리 단축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정말로 행복해요. 우주에 저의 행복과 에너지를 전합니다. 가끔은 우주에 응원을 보내주세요. 우주도 모두의 소원을 들어주다 보면 가끔은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주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좋은 에너지를 보내줍니다. 감사합니다, 우주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였어. 이런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좋은 말버릇은 하나의 음덕입니다. 누가 듣고 있든 듣고 있지 않든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은들 어떻습니까? 내가 듣고 우주가 듣습니다. 행복해, 즐거워, 기쁘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주의 원리, 우주의 법칙. 거기서 인간의 소원은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 부자로 만드는 건 아무 일도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우주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해요. 즉, 여러분이 만물의 기운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아주 간단해요. 우주를 돕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주라는 절대자가 인간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하며 애정을 쏟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밝아지도록
웃는 얼굴로 얘기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면 되죠.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도 우주를 도우세요. 우주가 함께하면 당신의 소원 같은 건 금방 이루어지니까요. 감사합니다의 기적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지요. 하지만 감사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눈앞에 지금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배웠어.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하면서 감사합니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사에 감사하게 되면 제대로 된 교훈을 얻으니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럼 일은 더 착착 진행됩니다. 잘못이 분명 바깥에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걸 탓하고 있는 순간 우린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치 끝이 없는 불행 언어의 늪에 빠진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일도 저 일도 모두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 언제든 감사합니다를 하세요. 언제든 책임은 100% 나한테 있어. 지금은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상대방에게 감사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재밌는 일 없나? 여러분 익숙하시죠? 그런데 그때 어떤 재밌는 일이 나타났었나요? 늘 하던 일의 반복이었겠죠? 뭐 좋은 일 좀 안 일어나나? 안 일어납니다. 구하지 마십시오. 원하지 마세요. 당신이 창조하는 세상인데 왜 구하고 왜 원하죠? 나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난다. 나한텐 좋은 일만 일어나.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한텐 왜 이렇게 좋은 일만 일어날까? 기억나시죠? 당신의 뇌 잠재의식은 또 재빨리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어? 뭐였지? 재빨리 찾아냅니다. 아 그래, 오늘은 친구가 커피를 사줘서 기분이 좋았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 그래, 다음 주에 또 친구들과 영화를 보기로 했잖아. 이렇게 이미 일어났던 감사한 일을 잔뜩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해지면 또 감사해지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면 행운의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당신도 모르게 갑자기 행운의 방아쇠가 탕 하고 튕겨지는 거예요. 어디 좋은 사람 없어? 없습니다. 어디 좋은 직장 없어? 없어요.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어.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을까? 자, 다시 시작이죠. 내가 힘들 때 언제나 곁에 있었던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을 고양시킨 그 감사는 하늘에서 갑자기 툭 떨어진 어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고, 갖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었어요. 그저 잠깐 잊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감사할 것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감사하세요. 여러분, 칭찬은 비타 500, 아니 1000. 칭찬은 에너지. 하지만 언제나 남의 칭찬을 의지할 수만은 없어요. 스스로를 칭찬해서 에너지를 가득 채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다니 대단해. 오늘 패션 좀 멋진데? 매일 착실하게 회사에 다니는 나는 참 기특해. 내가 이걸 해내다니 난 좀 천재인 듯?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으니 스스로 칭찬하고 또 칭찬하세요. 이건 우주에 보내는 응원처럼 당신을 스스로 응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계속 칭찬하면
에너지바가 계속 채워지고 그러면 스스로가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아우라도 커집니다. 그렇게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매료돼요. 행운도 덩달아 따라오고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기분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부족해지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남한테서 그걸 바라죠. 그렇게 되면 인위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한 행동을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좋을 리 없겠죠? 나에겐 그런 평가가 필요해. 어서 빨리 줘. 지금 필요하니까 당장.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채우세요. 언제든 자신을 칭찬하세요. 인생이 잘 풀립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실을 말해서 뭐 하려고요? 집이 어렵다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지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기억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굳이 스스로 얘기해서 뭐 했을 거죠? 집이 어려웠지만 그 덕분에 돈을 쓰지 않고도 재밌게 놀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당신을 이해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을 순 없잖아요. 지금은 괜찮겠지만 나중에 사람들은 전부 당신 탓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집시다.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도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긍정적인 태도, 그걸 잃지 않은 거죠. 나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중학교밖에 안 나와서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을 합해 7년이나 빨리 사회에 나올 수 있었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고 왜 친구들처럼 그 나이에 예쁜 교복 입고 학교 다니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는 긍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절대로 손해될 말은 하지 마세요. 또 하나,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녀석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지. 나는 쟤처럼 예쁘지 않잖아.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완벽해요. 대체 남의 기준과 평가가 왜 필요한 거죠? 그걸 스스로 판단할 때 자신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도 진짜 멋있어. 야, 오늘 패션도 끝내주는데? 나는 맨 얼굴도 예뻐. 웃는 얼굴이 멋지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계속 비교를 하다간 당신은 끝까지 예뻐지지 못해요. 하지만 스스로 모자라 먹고 잘생기고 예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정말로 그렇게 될 거예요. 내 안에 에너지가 가득 차면 당신은 매력 덩어리.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그 사람만의 개성이 잘 나타나 있어요. 더 이상 TV니 뭐니 그 만들어지고 셋업된 이미지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운이 좋아 작은 복권에 당첨된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다음에 또 당첨이 되나요? 물론 안 되죠. 그건 대단한 확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일이 한 번 있을 때는 아직 괜찮아요. 그런데 2번, 3번 연속해서 일어난다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엄청난 확률이잖아요. 거기엔 이유가 있고 그걸 끊어내야 합니다. 간단해요. 그저 이걸로 좋아질 거야. 그래서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이건 마치 눈앞에 부정적 상황이 있을 때도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외치는 것과 똑같죠?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좋아질 거야. 마음은 차분해지면서 냉정함을 되찾고 이 부정적 상황이 어떤 좋은 일로 바뀔지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니 부정적 상황이니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국은 당신에게 좋은 기회가 되어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아시겠죠?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좋아질 거야. 시험에 떨어졌으면 나에게 더 좋은 길이 열리려고 그렇게 된 거지.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좋아질 거야.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아질 거야. 나에게 더 좋은 일이 다가오려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당신만의 우주라는 걸. 그리고 참, 여러분도 그거 아시죠? 사람이 하는 대부분의 걱정과 고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공이 쌓이기 전까진 그런 게 늘 따라다니죠. 하지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건 저도 20살 때부터 쓰던 방법인데 무슨 걱정이나 근심이 찾아오면 우선 3일 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며칠 후에도 저 걱정을 하고 있을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사라지죠. 그리고 그때도 사라지지 않는 걱정들은 다시 기간을 늘려보는 거예요. 한 달 뒤 또는 몇 달 뒤. 그럼 또 대부분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도 정말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번엔 1년 혹은 더 멀리. 그럼 어떨까요? 거의 100% 사라집니다. 사실 진짜 고민과 걱정이라는 건 없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했던 그 사소한 고민과 걱정들. 그 일이 일어났나요? 그리고 지금은 무슨 일로 고민하고 걱정했는지 기억도 안 나죠. 그러니 근심이니 걱정 따위 다 날려버리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어요. 당신은 오늘도 최고였어요. 잘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한텐 지금이 있잖아요. 내일은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두 팔 높이 벌리고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찾는 겁니다. 청소를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그림을 그리던지, 음악을 듣던지, 뭐든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